자,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 잠깐만요. 저번 시간에 쌤이 항등식 얘기까지는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여기 아마 53번까지 토요일날 풀이를 다 하지 않았을까? 토요일날 안 했죠? 토요일날 안 했어? 그렇죠. 네, 다시 안 풀었어? 잘 풀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번 토요일날 그 문제풀이 수업 때 양쌤 결과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적으로 아마 주중 프린트 있죠? 그걸 다 풀이를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좀 아직까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셔가지고 초반전이라 그래서 이제 그 풀이하고 그 이번 주 수업인 화요일 목요일 수업도요 그 원래 숙제 나간 문제풀이를 쌤이 수업 전에 풀이를 하지만 그 이번 주까지도 숙제풀이를 수업 중에 안 하고요 진도망에는 쭉 빼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까지 나간 숙제풀이는 또 토요일날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알겠죠? 뒤로 가면 내용이 좀 어려워지면 이제 토요일날은 토요일만의 수업으로도 꽉 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이 풀이까지 진행하지만 이번 주까지도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진도만 나가고 숙제는 마찬가지 두 수업 숙제를 몰아서 토요일날 풀이를 진행합시다. 알겠죠? 그럼 진도 나기 좀 편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테마는 이 나머지 정리라는 놈이거든요. 어디 있냐면 54번부터 나와있는 요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점검하면은 몇 개 없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전개하는 거랑 계산하는 문제 좀 풀어봤고, 그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랑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 공식들을 적용해서 특정 값을 구하는 거, 제곱의 합을 구하고, 세제곱의 합을 구하고, 네제곱의 합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응용 문제들까지 했고요. 그 뒤에 배웠던 게 이제 항등식이죠. 항등식이 뭐라 그랬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x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게 항등식이었죠. 그때 독특한 형태의 분수 개념의 문제도 풀어봤었고, 알겠죠? 이렇게 자꾸 이 전반적인 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첫 수업 때 얘기했지만은 매일 집에서 뭘 해달라고? 노트 정독 10분씩 알겠죠? 했습니까 혹시? 안 했죠? 습관이 안 돼 있어. 안 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나랑 계속 공부하면요. 고3 때까지 간다 칩시다. 3년 내내 내가 잔소리합니다. 알겠죠? 노트 읽으라고. 이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쌤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나랑 만나가지고 이제 나랑 호흡 맞춰가지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 공부한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학원을 언제 다녔죠 보통? 초등학교 3학년쯤? 유진이는? 아 원래 안 다녔었구나.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했었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했으니까 서인이 마찬가지로 네, 학원이 만약에 학원 경력이 좀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한 시기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 한 4학년 때부터만 시작하더라도 4, 5, 6, 3년이랑 중1, 2, 3, 3년이랑 그죠? 그러면 6년을 공부했다고 6년을. 그러면 어떤 일을 보통 한 4년, 5년 이상 하면요 보통 베테랑이라 그럽니다. 더 좋은 말로 프로라고 프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 공부에 베테랑이란 말이야. 왜? 이미 난 6년 이상씩 해왔단 말이지 수학 공부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습관과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양이 많아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6년 동안 하던 공부가 있다 보니까 반짝 내가 지금 저번 주 1주 수업하면서 야 이렇게 공부해! 했을 때 그걸 듣기랑 쉽지 않죠 당연히 그죠? 이제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읽으세요. 아직은 내용이 작기 때문에 하루만 읽으면 다 읽어요 사실은. 10분이면 다 봐. 아직까지는. 점점 쌓일 겁니다. 아시겠죠? 하루 갖고 승부도 안, 일주일 갖고도 안 돼. 알겠죠? 지금부터 읽고 있으면 내용이 쌓여도 한 3일도 안 걸려. 다 보는데. 왜?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꼭 다른 공부와 상관없이 노트를 읽어주세요. 진지하게. 정독의 의미 아시죠? 꼼꼼하게. 여기 팁 많이 다 읽어야 돼요. 알겠나? 그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당장 오늘부터 꼭 하세요. 알겠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일단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수업할 때 계속 점검하는 거야. 저번에 했던 거. 나머지 정리. 이 파트를 정리할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나눗셈은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죠? 다항식 나눗셈 한 적이 있죠? 왜 앞에 문제에서 뭐 2차식을 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1을 간단하게 할게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최고차항 맞추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뭐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미안합니다. 네. 뭐 하는 거야? 네.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죠? 그러면은 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면은 마이너스 1. 그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나누면 나머지.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정리는요.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검산식 얘기하면 검산식. 검산식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나머지의 정리란 표현이 맞지만 좀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면 검산식을 좀 활용해서 나머지를 쉽게 구하자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검산식이 뭐였어요? 얘 둘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해서 얘를 더한 게 검산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유진아 괜찮니? 네. 요 식은 얘 둘 곱해가지고요. 얘를 더한 거였죠. 맞습니까? 그때 잠깐 봐봐. 잠시만요. 염색이 없어. 그때 우리가 이 자식이 나오는 값이 얘가 나눈 수고 그죠? 얘가 몫입니다. 몫. 여기 나머지인데요. 선생님 문득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요 놈을 이 재수라 그러는지 피재수라 그러는지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표현 되게 오랜만에 써가지고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요 놈이 1차식인데 무식한 거 이름이 있는데 재수인가 피재수인가 있으면 됐어 알았어. 나도 모르는데 뭐 내가 볼게요. 얘가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몫을 곱해서 나머지 더한 게 이 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식이 1차식이니까 얘랑 곱해서 여기 있는 2차가 나오려면 당연히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3차식을 내가 1차로 나눴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몫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2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얘를 곱한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1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보다 낮은 차수.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야. 나눗셈 할 줄 아니까. 그쵸? 이런 내용들을 좀 간결하게 정리하는 파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어떤 그 공식이나 방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검산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숫자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뭐 이런 식인 거죠. 봐봐. 우리가 어떤 fx가 있어. 헷갈리면 이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fx가 있는데 얘를 나눠. gx로 나누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보통 몫을 이름을 얘기할 때 qx라고 많이 이름을 얘기해요. 이건 표현하는 방식이야. 알겠죠? 뭐 a, b, c, d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fx, gx, qx라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rx라 많이 씁니다. 이건 얘들 쓰는 표현 방식일 뿐인 거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검산하는 소리야. 검산하면 어떻게 되죠? fx는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야? gx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그죠? 얘가 나머지, 얘는 몫이 되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얘는 몫, 얘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지금 난 다항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알겠죠? 만약에 요 gx가 1차식이라면요. 이 rx는 몇 차식이 될까요?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겠죠. 상수.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식이라면 얘는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일까요? 정확하게 1차 이하의 식인 거죠. 왜? 상수일 수 있으니까 꼼꼼해야 돼.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장난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3차식이라면 당연히 얘는 2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을 따지는 건데 4차까지는 안 나오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보통 교육과정에 이제 3차까지만 갖고 장난을 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몫에는 사실 관심은 없어요. 이 파트 자체가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만 관련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얘거든. 1차 나왔을 때 나머지 상수가 2차 나왔을 때 1차 이하의 식, 3차 나왔을 때 2차 이하의 식. 그럼 우리가 식을 구하려면 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상수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하나의 문자로 A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숫자니까. 그러면 1차 이하의 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2차 이하의 식은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결국 그 궁극적인 질문은 얘네들을 구해봐라 뭐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어차피 상수항 구하려면 지금 이게 하나의 문제잖아요. 요거 하나 구하려면 힌트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1차식 구하려면요? 힌트가 2개 필요하겠죠. 왜?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2x 플러스 1, 뭐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네 힌트 3개 필요하겠죠. 그 필요한 힌트는 문제에서 줍니다. 알겠죠? 뭐 얘기를 해서 주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만 구해내는 과정을 나머지 정리 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 검산식을 응용해서 나머지만 구해내자는 거지. 그럼 지금 봐봐. 아무런 식도 얘기하지 않은 채 나머지만 쫙 뽑아서 구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머지 정리식이 결국 항등식의 일종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을 배웠죠. 그죠? 항등식이라는 게 뭐였어? 양변이 완전 똑같이 생긴 등식.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항등식은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식의 정리를 통해서 나오는 식은 다 항등식이 됩니다. 식의 정리라는 건 뭐 곱셈 공식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공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전개를 하는 식이라든지 인수분해를 하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정리를 하는 식이라든지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게 말이 어려우면 그냥 얘는 검산식 얘기하면 검산식. 이런 수많은 식들은 다 항등식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항등식 아니야? 이 식까지 똑같은 거 아니야? 전개만 한 건데,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전개라고 그러죠. 거꾸로 그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나 뭐 전개나 이런 걸 했으면 걔는 항등식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는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콜? 나머지 형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지만 봐봐요. fx를 얘로 나눴으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래. 내가 나눗셈을 제대로 했다면 검사했을 때 맞을 거 아니야. 검사 과정 들어보면 fx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rx. 그러면 우변과 좌변은 똑같은 식일 거 아니야. 내가 나눗셈을 제대로 했으면 그지? 그럼 여기 x에 뭘 대입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죠. 이 항등식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모든 식의 종류는 다 항등식이야. 내가 계산만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 여기 x 값에 뭘 대입하든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검산식을 통해서 요 나머지들을 구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할 일은 간단해요. 검산식을 적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그걸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풀이는 한 가지만 배우면 돼. 검산식을 적을 줄 알잖아. 그치? 그 검산식을 통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을 쌤이 풀이법으로 딱 세팅해드리면요. 아, 내가 여기 놓고 했었구나. 그래도 여기 쓸래요. 이 나머지 정리의 풀이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풀이법. 모든 포인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나머지 정리식을 쓰세요. 쉽게 말하면 검산식 쓰라고. 오케이? 쓰기. 이런 관련식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얘가 항등식이야.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통 원하는 값이 나머지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응용되면은 좀 다른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서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접근. 이 나머지 정리식이 뭐라고?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의 성질을 이용하자는 거죠. 항등식 성질이 뭐였어? 저번 시간에 몇 개의 수를 대입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머지를 구해낼 거야 우리가. 이해되겠나요?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는 파트를 들어보면 봐봐 1차로 나누면 상수가 나오고요 2차는 1차 2하고 3차는 2차 2하고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정리해드릴 만한 게 x-a라는 1차식으로 남은 일단 주어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내가 이런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예를 들어 fx를 1차식 x-a로 남은 나머지부터 먼저 구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 검산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구하는 걸 연습할 건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1차식으로 난 나머지 상수항 구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fx를 x-a로 나눴어. 나보고 구하라는 거 몫이 아니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봐. 얘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몫이. 뭐 qx가 칠게. 그죠? 점점점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나머지가 몇 차의 식이야? 몇 차식이야? 상수할 거 아니야. 그럼 하나의 문자로 a는 썼으니까 뭐 그냥 r 이라 쓸게요. 알겠죠? 나머지를 r이나 많이 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런 관계의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검산 좀 해봅시다. 1단계 fx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x-a 곱하기 qx 더하기 r 맞습니까? 그죠? 요거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알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요거 아니야? 그치? 내가 qx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요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합니다. 난 x에 뭘 대입할까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없애버릴 거야.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 봐봐. 얘 곱하기 qx인데 a를 대입하면 날라가겠다. 그치? a를 대입하겠습니다. 왜?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a 대입하면 fa는 사라지네요? r 나오거든요. 그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1차로 난 나머지는 되게 구하기 쉬워요. 그냥 얘로 난 나머지 얘가 0 되는 거 대입하면 나머지야. 그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fa가 나머지가 된다. 요 1차로 난 나머지는 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얘만 공식적으로 풀어버릴 겁니다. 그냥. 알겠죠? 물론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릴 때는 이 과정을 정리해 드릴 건데 한 문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봐봐요. 자, 요 얘기가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56번을 가지고 풀이를 보여드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56번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봐봐. 2x제곱 마이너스 x 3x구나.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렇게 나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몫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식의 관계만 통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오케이? 까보겠습니다. 봐봐. 아직은 내가 이런 내용 모른다 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나눗셈을 하면 물론 답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얘를 x-1로 나눴다 치자. 그러면 여기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몫은 쌤이 그냥 qx라고 이름 지어요. 됐나요? 왜? 관심 없으니까.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나머지가 상수항이니까 그냥 a라 쓰겠습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럼 이런 관계에서 나는 a를 구하고 싶은 거 맞죠? 검산합시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x-1 곱하기 qx 더하기 a를 만족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qx는 관심 없고요. 난 얘를 보고 싶어. 이거 항등식이야. x에 뭐 대입할래요?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 항등식이니까 다른 거 대입하면 안 됩니까? 대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대입을 해버리면 1이 아닌 다른 수를 대입하면 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q가 남아있잖아. 그럼 나머지 못 구하겠지 뭐. 그지? 그래서 난 1을 대입하는 이유가
얘 없애버리려고요. 1을 대입해버리면 2 빼기 3 더하기 5는 1 넣으면 빵 되고요. A만 남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가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얼마다? 4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럼 여기서 얘는 워낙 간단한 내용이니까 결과적인 얘기만 탁 전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 되는 값, 그죠? 대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이 결과에 적어놓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머지 정리 문제는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식 정리하고 몇 개의 수를 대입해서 성질 이용하고 다시 식 정리하고 성질 이용 이렇게 풀면 되는데 딱 요 문제는 1차원 나머지는 구하기 쉬우니까 알겠죠? 대입해서 풀자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라고? 이런 과정을 아니까 다시 2차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뭐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답은 1 넣어버리기 2 빼기 3 더하기 5니까 4다 이렇게 거잖아는 거지. 알겠죠? 1차식만 공식처럼 외우고 있자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또 개념 정리 문제를 풀긴 하겠습니다. 보세요. 5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가 계속 풀게요. 보세요. 54번입니다. 얘는 뭐 간단한 점검. 다음식 A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하고 나머지 15일 때 다음식 A를 구하시켜 놨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쓰면 되고 A를 이런 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쓰고 틀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죠? 헷갈리면 써 그냥. 안 헷갈리면 그냥 풀고. 얘를 문제 뭐래?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4고 나머지가 15래요. A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치? 검사하는 소리 아니야, 그치? A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3 2x-4 곱하고 더하기 15다. 되겠죠. 끝. 정답 답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연습을 좀 합시다. 어떻게 연습하냐면 요 과정인 거 당연히 적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나머지 정리는 요 식을 쓰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문제 상황이 이해된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요런 모양 쓰지 말고 바로 얘를 좀 쓰자고. 알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 봐봐. 봐봐 다시 54번입니다. 문제를 기준화시켜. A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2x-4이고 나머지는 15라고 한다까지 밑줄 쫙 치시고요. 알겠죠?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밑줄 쫙 치시고요. 그 위에다가 여기 바로 쓸게요. A란 놈은 뭐랬니?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4고 나머지가 15라는 놈이구나. 이렇게 바로 쓰자라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헷갈리면 중간 과정 쓰되 뭐 헷갈리지 않으면 선생님 예상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나머지 정리식이라고 부르니까 알겠죠? 요 정리식을 통해서 뭐 얘가 요구하는 걸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요렇게 정리하자는 거죠. 패스. 55번 문제. 자, 여기는 첫 번째 쌤이 그 첫 번째 유형은 요거 확인하는 유형이에요. 요거 확인하는. 봐봐요. 55번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힌트가 두 개예요. x-1과 x 플러스 2로 각각 나누어 떨어지도록 a 값과 b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힌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힌트.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1처럼 나머지니까 여기 뭐 대입하는 소리야? 1 대입한 게 0이라는 거죠. 힌트 한 개. 1 대입하시면 산수쌤이 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식한 게 중국어. 그죠? 두 번째. 뭐야? X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도 얼마다? 빵이다 그 말이니까. 그쵸? 그러면 X에 뭐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0이라고. 그지?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이 8 더하기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빵이 나는 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빵인 거니까 연립은 뭐 쌤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a값 b값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게 뭐야? 1차만 나머지는 그냥 쉽게 탁탁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겠어 당연히? 요런 단계겠죠. 요런 단계 하겠죠. 그때 여기가 이 나머지 정리의 기본 문제 세트를 쌤 좀 정리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냥 막 사실 풀이만 얘기하면은 다 이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뭐 관계식 줬어. 힌트 줬어. 나머지 정리식 적어. 한등식이야. 뭐 대입해가지고 힌트 뽑아내. 끝 이런 풀인데 이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이제 좀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를 좀 해드립니다. 알겠죠? 1차식은 그냥 대입하면 되고 알겠죠? 그 외 유형들을 잠깐 쌤이 분류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정리해주세요. 1차식은 대입만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이제 남은 거 2차나 3차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때 그 외 유형들은요. 요거는 예시로 이렇게 유형 정리 좀 합시다. 그 외 유형들은요. 크게 딱 세 가지로 쌤이 분류해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나머지 구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또 오늘 쓸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 요거는 풀이가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냥 풀면 됩니다. 풀어라 이렇게. 딱히 쌤이 전달할 만한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정리하시고 대입하시고 풀립니다. 알겠죠? 두 번째 만나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몇 개만 풀다 보면 감이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할만한데요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다가 처음에 탁 막히는 게 뭐냐면 2차 이상의 식이 나왔는데 걔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식. 안 돼. 안 되면 좀 무식해 보이네. 불가능해요. 있어 보여. 불가능한 식은요. 요 놈을 풀 때는요. 쌤이 요런 표현 하거든. 이 부분 대입이라는 걸 좀 사용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요게 뭔지는 쌤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힘들구나 이제 슬슬 세 번째입니다. 완전 제곱식. 예를 들면 x-a의 제곱꼴. 로 나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루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요 놈을 다룰 때는 쌤은 일단 조립제법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론 조립제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식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남겨놓는데 이제 요 말은 좀 뒤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다룰 때 다루는 유형 분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구성된 식을 정확히 몰라도 혹은 몫을 구할지 몰라도 이런 검산식을 잘 활용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걸 정리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남은 수가 1차식이야? 그럼 대입하면 돼. 그냥 공식처럼 암기해도 되고 알겠죠? 물론 뭐 증명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제 2차나 3차가 되더라도 나머지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구할 거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야? 그럼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보진 않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 당황할 수 있어. 알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 대입이라는 절차를 좀 통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나누는 거야? 아 요건 좀 골치 아파. 요거는 나중에 조립제법을 배우면 쉽게 풀 수 있어. 뭐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나머지 정리를 구하더라도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2차와 3차 이상의 식 뭐 이런 것들로 나눈 나머지들을 구하러 가보시죠. 자 일단 18페이지 여기 뭐 61번 문제 선생님 나머지 구하는 걸 바로 풀게요. 64번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4번을 풀게요 그냥. 알겠죠? 이게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서 64번 문제 보시면 봐봐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는 9이고 스톱 요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는 9이고 요거는 지금 1차 식으로 난 나머지만 딱 얘기해 준 거 맞죠? 그럼 요거는 굳이 나머지 정리식까지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대입하는 소리지 그지? 얘가 나한테 주고자 하는 해석은 f-1이 얼마다? f-1이 9다라는 힌트 하나 주는 거죠.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가 됐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두 번째 힌트
x-3으로 나올 때 나머지는 5이다. 얘도 단순한 대입을 요구하는 거야? 나머지 식 정리를 요구하는 거야? 단순 대입이죠. 그죠? 왜냐면 x에 얼마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5다. f3이 5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처음 던지는 이 두 가지 문장은 그 두 개의 식을 그냥 힌트를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 나머지 식을 정리하고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아마 이 두 가지들 얻게 되겠죠. 그 과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겠죠?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지? 그때 얘의 본격적인 질문은 그럼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죠. 2차식. 나머지를 구해라 하고 문제를 했습니다. 그쵸? 이게 나머지 정리가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식을 쫙 적어 나가면 되고요. 일단 우린 첫 문제니까 쌤이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fx를 이런 2차식으로 나눴는데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관심은 없죠. 일단 구할 거 아니니까 qx가 치고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머지가 몇 차식이죠? 2차로 나눈 나머지 1차 이하식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차 이하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과정을 적어줘도 좋고 인식이 잘 되면 바로 이렇게 쓰자고. 아 지금 fx를 이제는 요게 좀 익숙해지는 거 바라겠습니다. 얘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쌤이 바라는 건 이제 이걸 바로 쓰자라는 거지. 이런 거 쓰지 말고 알겠죠? 익숙해지면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렇게 적었을 때 얘 구하라고 그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a와 b 두 개의 식을 구해 두 개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힌트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뭘 대입하는 게 낫겠어요? 항등식이니까. 첫 번째 x에 얼마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 그죠? 얘를 모르니까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양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f-1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맞습니까? 얘가 나와있어 이거 9라고. 시간이 나왔네. 그치? 그래서 얘를 준 거야 그냥.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 대입할까요? 3을 대입하는 거죠. f3은 빵 되고 사라지겠죠?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다. 얘가 5이다. 오케이? 콜? 마무리. 빼면요? 마이너스 4이 4.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넣고 넘기면 8인가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단순하게 그냥 검산식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구하자.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알겠죠? 그런 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구하는 거 해봤고 6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62번 문제. 인수분해 되는 거 딱 그렇진 않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자, 62번 문제로 가보시면 자, 보시죠.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이 검산식을 쓸 건지 아니면 단순 대입으로 처리할 건지 알겠죠? 그 판단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fx를 이제 바로 쓸게요. fx를 쓰는 걸 잘 봐. 2차식으로 나눌 때, 자 2차식이 딱 봐도 인수분해 돼야 돼요. 되죠? 인수분해 합시다. 습관처럼 그냥 알겠죠? 2차식 x-1, x-2로 나눈 몫이 있긴 할 거 아니야. 관심이 없잖아, 그지? 그냥 qx가 쓰고요. 플러스 나머지가 얼마래요? 2x 플러스 3이다. 내가 지금 이런 항등식을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이 준 해석이 쌤이 맨날 그러지. 끊어서 뭐라고 해야겠죠? 첫 번째 준 문장, 즉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쓰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매번 하는 짓이 이거니까. 알겠죠? 이걸 보고 뭘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던 건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하고 싶은 행위가 사실 있긴 해요. 뭐 하고 싶어? 뭘 대입할까요? 하기 싫어? 아니. 아직 뭔가 하고 싶은 게 확 꿈틀꿈틀 돼야 돼. 아, 뭔가 뭘 대입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뭘 대입할까?
x 2 대입하고요. 1 대입할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게 사실 문제의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럼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갑자기 왜 x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대답은 그냥 알겠습니까? 왜? 그냥 그래 왔다 온 거니까. 이게 기본적인 해석인 거야. 그래서 왠지 대입하고 싶어. x 1을. 여러분 동의할 수 없겠지만 알겠죠?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모르니까 1 넣어버리고 5라는 값이 나오고. 알겠죠? x에서 뭘 대입하고 싶어? 2를. 이 경험에 근거한 거죠. 2를 대입하면 f2는 2 대입하면 7입니다. 그죠?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여기까지는 좀 깔끔하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쌤, 내가 문제 다 풀었는데 이거 안 쓰이던데요? 그럴 수 있지. 알겠죠? 그렇다고 이걸 적은 회의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해석이 살아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 수학을 막 잘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딱 보면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요거 3개면 되겠구나. 좋지. 그렇게 풀 수 있으면 알겠죠? 근데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도 만날 거 아니야.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정리가 필요한 거야. 최대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해석들을 정리해놓고 걔네들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관심 없으면 다시 쓰이는 알겠죠?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힌트니까 정리해놓은 거야. 그런 다음 그 다음 문제를 보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이게 그지? 그 다음 문제 보면 이번에 질문이 이러네요. x, fx, 마이너스 1 이런 식 보고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x에 관한 식이라는 소리 알겠죠? 모양이 좀 특이한 것 뿐인 거죠. 이런 식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이건 검산식까지 필요 있어? 그냥 대입하면 돼. 검산식을 적어서 응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단순 대입을 풀 수 있겠어? 몇 차로 난 나머지야? 1차로 난 나머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식에 뭘 대입하라고? 뭐 대입하라고? 2를 대입하라고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지영? 이해되겠어? 응. 그냥 단순하게 이 1차식을 남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값 대입하기로 했잖아. 1차식은 알겠죠? 우리 고관계만 외워놨으니까.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답은 뭐야? x에 2 대입하니까 2, f, 1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f1이 얼마예요? 5. 어차피 필요하네요. 얘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적어놓으란 말이야. 이건 습관이 좋아. 알겠지? 습관을 들이면 좋기 때문에 적어놓으시고 f1은 5구나. 답은 10이다. 알겠습니까? 검산식 정리, 항등성질 활용 이렇게 하겠죠. 그 두 단계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만 산수 내가 안 가고요. 한 개만 67번입니다. 이건 풀이 안 됐다. 67번입니다. 보시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5. 뭐 하는 소리야?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는 소리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죠. f 마이너스 2가 5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2차식 나오네. 그죠? 그러면 검사식 필요할 것 같은데 fx는 주어진 2차식이 인수로 됩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몫은 관심 없고요. 나머지가 나와 있죠? 3x 플러스 4랍니다. 됐나요? 그죠? 뭐 대입하고 싶어? 1, 3. 성질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F1은 사라지고 7. F3은 힌트 2개 주네요. 대입하면은 14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질문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뭐 그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r-2야 대입하는 소리고 알겠죠? 그럼 결과가 fx를 3차식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되죠? 그쵸? 그냥 풀면 돼. x 플러스 2 인수분해 할게요. x-1, x-3으로 나눈 몫이 있을 것이고 q x라 쓰면 안 되니까 이때 센스 있게 여기를 q1x, q2x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알겠죠? 둘 다 q의 위치인데 다른 값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플러스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 2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힌트 몇 개 필요해요?
3개.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1, 3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에 슉 풀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문제는요, 인수분해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딱딱딱 대입하면 힌트가 슉슉슉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겠냐, 알겠죠? 그럼 뭐 2차 이하의식이든 1차 이하의식이든 거기에 맞게끔 힌트를 주겠지 뭐. 알겠죠? 해석 정확히 하시고 대입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산수만 깔끔하게 잘해주시고요. 선생님은 이제 2단계 문제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선생님은 네, 여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문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x 플러스 1. 너무 플러스만 있나? 됐어요. 네,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간단해요. 얘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 질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모양을 봐서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긴 하죠. 알겠죠? 이런 문제 만약에 푼다면 바로 가볼게요. 일단 제일 깔끔한 풀이는요, 쌤 그냥 나누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나눠서 나머지 보면 되잖아. 일단 가능한 풀이 한 가지. 알겠죠? 뭐 정 어려우면 그냥 나눠버려 그냥. 알겠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배운 걸 써먹어야지. 식을 내가 너무 길게 썼네요. 합시다. 3x 세제곱 괜히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얘로 나눴습니다. x제곱 플러스 1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몇 차씩? 3 2차로 나눴어. 1차 이하의식, 그죠? 1차 이하의식. 지금 슬쩍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잠시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를 구하는 힌트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분해 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해가지고 1도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하면 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항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항등식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잘 봐봐. 뭐 이런 식이 항등식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개를 깔끔하게 하면 좌변이나 우변이나 완전 똑같이 생긴 식이잖아. 그럼 내가 보통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숫자를 대입하죠. x에 1을 대입하고 같겠지 뭐. 2를 대입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약간 변태적일 수 있겠지만, 변태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알겠지? 아무튼 약간 독특할 수 있겠지만 x제곱에다가 3을 대입할래. 그럼 양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x의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이라는 식에다가 3을 다 대입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3 대입하면 이 얼마가 돼요? 3x 플러스 4가 돼요. 4배우면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4 아니야? 어차피 식이 똑같은데 뭐 x제곱에 뭘 대입하나 x에 뭘 대입하나 두 식은 같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항등식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 내가 뭔가의 식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보자. 쌤, x제곱에 그냥 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뭐 여기 x 플러스 대입하나 여기 x 플러스 대입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항등식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봐. 내가 지금 여기에 앞에서 푸는 문제의 경험을 살리면 x에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데 내가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체계만 가지고는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 대입할 숫자가 없잖아. 그럼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거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왜? 어차피 항등식 아니야. 그지? 그럼 어차피 내가 식 정리를 통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대입할 숫자를 못 찾겠어. 나의 목적은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야지 항등식이 될 거니까, 그죠? 이게 날아갈 것이고, 그렇지? 그럼 그냥 쌤 복잡한데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왜? 항등식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항등식은. 이해되겠어요? 그죠? 어떤 식을 대입하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양변을. 그럼 여기는 x 4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1 되겠죠, 제곱한 거니까. 1. 얘는요, 요거 잘 봐야 돼. 요 3x 곱한 거 맞지? 그죠? x제곱에다가 3x를 곱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3x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 더하기 1는 그죠? 얘는요, 빵 사라지겠네요. 남은 게 ax 플러스 b가 되네요. 그쵸?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그렇죠, 항등식이 돼야 되겠죠. 정리. 마이너스 2x 상속 날아가네요. ax 플러스 b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빵이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쵸. 상속 없으니까. 즉 나머지가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런 대입을 쓰니 부분 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식 자체에다가 어떤 식이든 뭐 숫자든 통째로 대입해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이 그냥 얘가 0 되는 값 통으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식은 유지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상황을 살려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아마 풀어보시면 풀이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나머지 구하는 방식.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할 필요 없이 뭐 식을 대입하든 그냥 통째로 숫자를 대입하든 알겠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분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그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립제법이라는 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까지는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조립제법이라는 놈을 쌤이 알려드릴게요. 조립제법. 더운데요? 힘듭니까? 괜찮습니까? 쌤이 일전에 얘기했지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지영이 아까 좀 전에 푸고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까딱까딱 해주시고 아까 지영이 전에 얘기했죠. 까딱까딱 해주시고 유진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자 오늘 요 얘기에 대한 응용까지 진행할 거니까 알겠죠? 좀만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자 오늘 조립제법이라는 이제 그 나눗셈하는 방식 혹은 공식 같은 걸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얘가 이제 앞으로 아마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왜 합차공식 인수분해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좀 자주 사용되고 쉽게 사용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조립제법이라는 건 물론 이제 뭐 어떤 방식에 대한 용어인데 얘는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을 fx를 어떤 식을 쓸게요. 괜히 함수 쓰지 말고 어떤 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를 글로 쓰니까 기네요. 구하는 방식. 약간 공식 같은 공식은 아니고 방법인데 알겠죠? 어떤 식을 내가 1차 식으로 나눈 사실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배웠지만 예를 들어 뭐 x 세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2 그죠? 1차로 나눈 나머지는 1 대입하면 되잖아요. 2 그죠? 얘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몫을 못 구하잖아 사실. 나눠봐야 알겠죠? 그 몫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떤 식을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다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식.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가령 예를 들어 얘는 일반적인 그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버리면은 나중에 알아보기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로 알려줄게요. 예시로. 예를 들어 하나의 예시로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x 세제곱 쉽게 이렇게 하자. 1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개수를 조금씩 바꾸자 이렇게. 3x 플러스 4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ax 세제곱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알아보기 힘들까 봐 알겠죠? 쉽게 그냥 얘를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하는 방식을 선생님 보여드릴게 알겠죠? 얘를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자. 그러면 조리제법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얘네들 개수를 쓰세요. 개수를 1, 2, 3, 4 내림차순으로 개수를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니은자를 딱 만드는데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을 진행합니다. 얘가 0 되는 값 1 맞죠? 1 그죠? 1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떨어져 1 끝나요? 얘 둘을 곱해서 여기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1 그 다음 더하는 거야. 얘는 더하는 거야. 얼마야? 3 곱해서 요렇게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기 곱해서 여기 쓰는 거야. 얼마야? 3 또 더합니다. 6 곱합니다. 6 더합니다. 10 여기 니은자를 씁니다. 알겠죠?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규칙성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상한 식 가지고 알겠죠? 이해 안 되면 내려놔. 알겠죠? 괜히 여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내려놓으시고 혹시 또 이 수학적으로 또 이 원인을 밝히고 싶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냥 차근차근 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얘는 뭐냐면 요 개수들만 가지고 이런 조립제법을 진행하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런 단어로 대신하면 되겠죠. 신기하게도 알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몫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숫자들이 몫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몫은 3차를 1차로 나눴지 몫이 몇 차야 그러면? 2차일 거 아니야. 1차랑 2차 곱해야 되니까 2차식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습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숫자니까 나머지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은 1차원 나머지와 몫을 쉽게 구하는 방식.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볼 수 있겠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뭐가 마칠게요. 뭐 어떻게 어렵습니다. x 플러스 2로 남은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돼?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물론 뭐 조립제법 하기 싫으면 나누면 되겠죠. 뭐 나누면 되는데 조립제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응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가지고 다른 문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봐봐. 얘하고 먹으면요 3차를 내려놓은 나머지 얘의 개수를 씁시다. 어떻게 쓰면 돼? 1, 그 다음 마이너스가 1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죠. 0이 있었던 거죠. 이거 채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자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어떤 숫자로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력 1 곱해 마이너스 2 더해 마이너스 2 곱해 4 더해 2 곱해 마이너스 4 더해 마이너스 3 됐나요? 몫은 얼마야?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긴 한데 알겠죠? 그 과정을 좀 이해하려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그 파트가 알겠죠? 근데 그 증명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파헤칠 필요까지는 없고 뭐 관심이 있다면 알겠죠? 선생님한테 따라오시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요.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숙제를 여기 77번까지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적용하기 어려운 게 미리 체크해 놓으세요. 71번에 2번 요거는 그 목요일까지는 안 푸셔도 됩니다. 요거는 목요일이 지난 이후에 푸세요. 목요일에 선생님이 조립제법 2차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운 걸로는 71번에 2번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 냅두시고 77번도 굳이 안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77번 요 두 가지가 요 두 문제가 오늘 간단하게 조립제법 내용만 가지고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 알겠죠? 미리 모양을 좀 선생님 얘기해드리면 다음 수업에 예고인 거죠. 71번에 2번이랑 77번을 선생님이 왜 뺐냐면은 그 두 문제나 나머지 문제와의 차이가 좀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 나누는 수를 봤을 때 봐봐 71번에 1번은 나누는 수가 x 플러스 2 맞죠? 그죠? x 앞에 개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71번에 2번은 2x 플러스 1이잖아요. x 앞에 개수가 2입니다. 그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 다른 방식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알겠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제는 다 x 앞에 개수가 1이야. 그런 경우는 조리대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77번처럼 3x-2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3인 경우는 조금 다른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빼놓은 거 알겠죠? 나머지만 풀어보시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